일부 잘 들었습니다. 네. 어찌나 이제 언변이 좋으신지. 감사합니다. 이전 질문들은 김가희 작가님 개인 이야기라면 지금부터는 작가로서의 김가희의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네. 작가로서 자기만의 책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다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요즘에 가장 트렌디한 책, 내가 이런 책을 쓰면 참 인기가 있겠다, 이런 책을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쓰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내가 제일 많이 아는 분야 혹은 내가 경험한 것, 어떤 진솔한 책을 써도 이렇게 책이 출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책을 쓰고자 하는 어떤 내가 하고 싶은 분야나 어떤 내용이 있다면 한번 정말 진솔한 마음을 담아서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 분야가 있다면 각자가 이걸 어떻게 발굴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자료 조사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마케팅 책을 썼을 때도 마찬가지로 요즘은 너무나 많은 정보가 정말 방대하게 다 나와 있잖아요. 물론 도서관부터 뭐 신문 뉴스부터 어떤 책들 그리고 정말 인터넷에 수많은 뭐 기사부터 정말 많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요즘에 큐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정보만 잘 정리해 놓아도 그것이 한 권의 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야 물론 거기에 내 살을 좀 더 내 의견과 내 생각을 붙여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분야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먼저 가장 기본에는 자료조사를 충실히 하셔서 그런 좋은 정보들을 잘 정리하시고 그걸 네 글로 정리를 한다면 또 한 권의 또 멋진 그런 전공 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주부라고 하면은 네, 자기만의 살림 노하우가 그럼요. 이제 이런 식으로 책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정리 노하우라든지 아, 뭐 정말 요즘 잘 많이 나온 레시피부터 시작해서 주부들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육아 뭐 고수님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아기 케어하는 법부터 뭐 아기 정말 수면책 제가 도움받던 게 수면 관련된 책이었거든요. 아기를 재우는 방법부터 정말 아주 세세한 정보까지도 어떤 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책을 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상당히 늘었어요. 네. 그간 신문 기사를 보면은 네. 신문 기사 이제 북튜버들이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면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읽는 것보다 쓰는 걸 더 많이 한다. 자기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 한다는 이런 여론들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작가님께서 하셨던 네. 기존에 있던 출판사를 통해서 이제 원고를 낸다든지 네, 맞아요. 아니면 이제 텀블벅 펀딩 등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해서 책을 네. 출간하거나 그도 아니라면 전자책을 이용해서 출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작가님께서는 어쨌든 그 중에서 네. 있는 출판사를 통해서 하시게 된 건데 맞아요. 그 이유가 궁금해요. 일단 저는 원래 책을 썼던 이유도 내 글이 어떤 누군가한테 정말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많은 어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기본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대중적인 것이 가장 공감이 가는 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누구나 뭐 서점에 갔을 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책이 기성 출판사잖아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기성 출판사였고 또 무엇보다 제가 책을 처음 출간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작가로서 처음 데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 글이 정말 출판사한테 정말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그런 인정을 받고 싶은 내 글로서 한번 데뷔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기성 출판사가 만약에 안 됐더라면 또 다른 루트 아까 말씀하셨던 독립출판 뭐 그런 펀딩도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일단 먼저 처음 진입을 했을 때 기성 출판사로 그러니까 처음 스타트를 끊어보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 가는 글을 한번 전하자라는 의미에서 기성 출판사를 선택했습니다. 이 미다스 북스 같은 기성 출판사를 통해서 이제 네. 출간하셨을 때 이제 초보 작가로서 네. 어떤 장점들을 느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기성 출판사로 이렇게 제가 직접 투고를 해서 출간을 하게 된 경우는 제가 일단 돈이 들지 않아요. 오히려 그 출판사 측에서 제가 오히려 작가 이렇게 처음에 계약금을 받고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나는 책을 내고 싶지만 이렇게 뭔가 투자 비용이 없다 해도 내 정말 좋은 원고만 있다면 얼마든지 출간은 출판사에서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출판사 측에서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아무래도 출간 과정이나 그렇게 디자인되고 모든 과정을 알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 제 글은 열심히 썼지만 하지만 출판사에서 이렇게 디자인이나 아니면 교정 교육이나 이 전체적인 걸 다 잡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책을 쓰기까지는 어려웠으나 그 이후의 프로세스는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같이 협업하면서 이렇게 책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로 내가 정말 글은 정말 열심히 쓰는데 그 과정까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기성출판 투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성 출판사 같은 경우는 퇴짜를 많이 놓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중간중간 수정을 많이 요구해가지고 맞아요. 이 때문에 아예 독립 출판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상당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도와주는 경우도 많네요. 네, 그래서 그 처음에 저도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책이 물론 계약되기까지 계약이 되기만 하면 좋겠다라는 열망에 무조건 계약하자라는 분들과 계약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조금 천천히 해도 괜찮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정말 나와 잘 맞는 출판사, 정말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출판사가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나의 어떤 원고는 이거였으나 이 의도와 전혀 다른 어떤 책을 또 요구할 수도 있어요. 어떤 그 출판사 측에서 원하는 또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그런 것과 잘 협력이 또 되면 좋겠지만 정말 내가 이런 책을 쓰고 싶은데 그 방향과 맞지 않는 걸 제의가 들어온다면 사실 어렵겠죠. 그래서 처음에 얼마나 또 계약 전까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나의 어떤 이런 요구도 잘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꼼꼼히 따져보시고 이렇게 계약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첫 책을 쓰는 사람들이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출판사를 이제 원고를 보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요즘 같은 맞아요. 경우는 자기의 글을 쓰는 사람들이 과정을 다 공유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시에서 맞아요. 이제 출판사가 나를 깠어요. 맞아요. 짜증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성 출판사에 대한 반감이라든지 또 두려움 이런 게 많이 커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네. 근데 이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시도는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거를 정말 퇴짜를 맞았을 때와 그리고 그때 승낙 메일이 정말 하나라도 왔을 때 그런 어떤 경험을 했던 것과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왠지 되지 않을 거다, 기성술 나쁘다라고 편견을 가지시기보다는 일단 내가 원고를 완성하는 걸 집중하시고 원고가 완성됐다면 정말 대형 출판사부터 작은 출판사 그리고 독립 출판도 문을 두드리면서 가장 나아가 맞는 곳, 내가 가장 잘 내 책을 가장 예쁘게 담아줄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어떤 것인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편견보다는 진짜 시도해 보시면 그때 오히려 더 어떤 실패도 경험이 되잖아요. 왜 내 원고가 맞지 않았을까? 왜 내 원고는 승낙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하면서 수정하셔서 다시 출간이 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거절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꼭 책을 한번 원고 완성해서 투고해보는 과정은 시도해보시는 건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어쨌든 간에 되든 안 되든 해보는 게 중요하고 네, 맞아요. 그 사이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랑 네, 독자들이 읽고 싶은 메시지 그 중간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책 원고가 통과된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책 원고가 다 맞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여행을 가든 어떤 쉼을 정말 가는 게 저의 소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정말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더 바빠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 같이 하면서 요 표지 어떤 디자인도 좀 선택해 볼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교정 교열부터 다시 한번 작업 들어가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 그래서 책 원고 통과된 다음에도 계속 퇴고 작업이나 수정 그리고 어떻게 보면 책 앞에 프로필 사진도 있잖아요. 네. 그거조차도 저는 준비를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도 찍어야 되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준비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앞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또 SNS를 열심히 준비하면서 내 책을 어떻게 또 더 잘 알릴 수 있을까 그런 홍보를 위해서도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뭐 퇴고 탈고 다 이루어졌겠고 감리도 하셨겠죠? 교정 교육 같은 것도 있고. 그렇죠. 이제 보통 다른 출판사 뭐 예를 들어서 좀 그렇게 하지만 약간 상호를 말씀드리면 다산북스 같은 경우는 이제 독자들에게 표지 투표를 맡기잖아요. 맞아요. 미다스 북스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거는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또 저는 제가 원하는 사실 디자인에 있었거든요. 되게 감성적인 파스텔 톤의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예쁜 어떤 그런 톤을 하고 싶었어가지고 많이 제안을 드렸었지만 사실 책 안에 글은 작가의 것이지만 작가의 저작권이지만 그 외의 것들은 다 이제 출판사 측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내가 제안은 해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일단 출판사 쪽에서 또 디자인 해주시는 더 아름다운 것에서 제가 조금 더 의견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표지 디자인을 만들어줄 때 거의 몇 가지를 먼저 보여줘요? 이게 책마다 다른데 네. 저는 한 두세 가지 정도 시안을 주시고 음. 그래서 결정 어떤 색깔이나 아니면 약간의 그런 디자인 정도를 의견을 한번 여쭤보셨던 것 같아요. 네네. 자기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책 출판 과정에서 신경 써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 아까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책을 출간하기 전에 정말 얼마나 많이 내가 나랑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나의 정말 내가 원하는 책을 얼마나 그렇게 담아줄 수 있을까, 혹은 내가 또 처음이시라면 또 좀 아무래도 출판사가 더 많이 아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나를 방향을 잡아주고 그럼 어떻게 되면 내 책이 잘 나와서 대중들한테 선보일 수 있을지를, 그런 책을 만들 수 있는 출판사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셨잖아요. 네. 그 과정을 거치면서 뭐 나만의 아이템이라든지 아니면 뭐 생활 루틴 같은 게 있었을까요? 어떤 출간 과정에 있어서요. 이제 책을 한 상 원고로 쓰시고 디자인을 감수하실 때 네. 그때 어떤 루틴으로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혹시 그때 내가 가장 애용했던 아이템이 뭐였는지. 책을 쓸 때 네. 아이템. 저는 사실 그때 참 열악한 상황이었거든요. 노트북 하나로만 준비를 했었는데 그 노트북도 제가 예전에 조카랑 같이 살았어요. 5살, 4살 조카랑 살았는데 그 조카가 막 장난치다 키보드 하나 자판도 빠진 상태에서 제가 그 점이 안 찍어져서 이렇게 누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노트북을 썼는데 노트북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제가 열심히 썼고 그때 가장 그 별 다방을 가장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그렇게 커피를 잘 많이 마시는 건 아니지만 가장 그래도 좋은 공간이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집에서 쓰면 잘 될 것 같기도 한데 집에서는 오히려 막 가족들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시끄럽기도 하고 집중이 좀 안 됐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가면 한두 시간이라는 딱 시간을 정해놓고 가야 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내가 커피 마시는 요 한두 시간 안에 여기 챕터까지 쓰자 이런 것들 제한을 두고 그때 열심히 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루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새벽 시간이나 아니면 아예 좀 늦은 시간을 가장 많이 이용했고, 또 저에게는 회사를 다녀야 됐었으니까 그런 명절이나 공휴일이 저한테 되게 찬스예요. 그래서 그때 뭐 추석 연휴가 꼈다 그럼 그때 진짜 두문불출 사람들 연락 다 이렇게 안 하고 그 시간에 좀 많이 원고를 분량을 최대한 많이 쓰고 그런 식으로 삶의 패턴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이제 아이가 없었을 때였고 그쵸. 지금 네. 아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안에 달라진 것도 있겠죠? 아니? 완전히 다르죠. 그냥 그 전에 나와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진짜 그 하나의 생명체를 제가 다 돌봐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제 육퇴라는 육아 퇴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육퇴 전까지는 제가 제 스스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 아기는 새벽에 일어나기도 하고 하니까 정말 많은 시간이 훨씬 더 압축해서 써야 되고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예전에 저의 삶의 어떤 이런 루틴들 회사 다니면서 썼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나 예전에 회사 다니면서 책도 썼는데 아기 키우면서도 그래도 좀 더 짬을 내보자 이런 식으로 제 스스로한테도 이렇게 격려를 해줄 때가 있거든요. 네네. 결국 자기 격려가 되게 중요하게 적용하고 네, 있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그리고 아까 지금 새 책은 공절하셨잖아요. 네네. 자, 약간 여기서 또 질문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단독 저서로 쓸 때와 공저로 썼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좋은 거라면요. 아무래도 혼자보다는 같이 협력할 때 힘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책이 나와도 나 혼자 홍보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나와 같이 쓴 저자와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그 이상의 효과가 있겠죠. 하지만 또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같이 좀 색깔이 다르기도 하고 또 저는 지금 제 분량의 원고를 완성했으나 아직은 그 소장님께서 좀 더 남아있어요. 원고 분량이. 그래서 그런 출간 과정에 있어서도 그런 시간과 그런 것들이 서로 좀 조율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내가 개인적으로 하면 내 개인 스케줄에 맞추지만 아무래도 같이 하는 사람들과의 스케줄을 맞춰야 되는 어려움도 있겠죠. 단독 저서가 편하신가요? 공저가 편하신가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처음 이렇게 공저로 도전을 해봤는데요. 정말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다시 개인 저서 다른 저서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책으로도 또 준비를 할 거고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좋은 분들과 함께 또 저 같이 공저도 해보고 싶고 계속해서 좀 더 많은 책들을 좀 쌓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을 출간한 후에 이제 SNS 마케팅도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아요. 네. 네, 작가로서 이제 그 미래 작가를 꿈꾸시는 분들이 소셜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을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아까는 이제
인간 김가희로서의 SNS 네. 활용법이었다면 작가 김가희로서의 네. SNS 활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존 작가님들도 저한테 많이 문의를 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SNS 자체를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면 예전 같은 경우는 좀 작가라고 하면 신비주의, 예를 들어서 좀 더 이렇게 좀 방송도 안 하시고 정말 글만 쓰시고 그렇다면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나를 알리면서 또 책을 이렇게 공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정말 그런 걸 정말 나의 책,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책이라는 거는 내가 쓴 책이잖아요. 정말 내가 아니면 이거는 정말 내 아이와도 같은 너무나 소중한 나의 글인데 이 책을 누가 제일 많이 잘 알고 홍보해 줄 수 있겠어요? 바로 나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출판사나 뭐 내 주변의 지인과 친구들도 해줄 수 있지만 정말 이 책을 가장 잘하는 나 자신이 이런 책이다. 이런 책이 이런 분들에게 참 좋다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가장 많은 신뢰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아까 하지만 이 경로가 요즘은 특히나 이렇게 사회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이런 언택트 시대에 직접 묵독화할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줄었거든요. 이제는 그런 강연장이 많이 정말 기회가 줄었어요. 저도 그 이후로 많이 줄었는데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런 SNS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내가 방송 한번 찍으면서 내 책을 북토크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SNS를 통해서 내 책을 알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SNS를 통해 나의 어떤 생각, 나의 메시지를 전해보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반대로 그 초보 작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실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SNS에 자기 책이나 홍보에 대해서 할 때 이 행동만큼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그래도 제 책을 처음에 SNS에서 그래 독자님께서도 독자면서 나의 인친이 되었던 거는 나랑 같이 인친인데 작가님이셨네요. 이런 경우에 되게 좋은 반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그러니까 좀 너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같이 내가 그냥 글을 써서 책을 냈지만 똑같잖아요. 같이 소통하고 일상생활을 그렇다고 저도 제 삶이 뭐 작가로서 막 글만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 정말 애기 키우면서 그런 힘든 것도 있고 평소에 뭐 글을 쓰다가 좀 지칠 수도 있고 좀 나의 어떤 실수도 공유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이걸 처음 책을 냈을 때 제가 나름 제 메모지 굿즈를 제 사비를 들여서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사고 선착순으로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도 제가 했었어요. 그 정도로 저 열정을 가졌었는데 그때 제가 집에서 막 그 몇백 개를 포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지금 포장하고 있어요.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근데 그 모습을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작가라고 막 멋있게 해가지고 글을 쓰는 이런 장면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방구석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이렇게 포장을 하는 그런 모습. 뭐 약간 인간미가 있는 모습. 인간적인. 물론 다들 매력은 다르시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렇게 다가갔거든요. 그래서 나도 글을 쓰지만 그래도 난 더 다가가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선물 하나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에 그 사실 메모지 별거 아닌데 그걸 막 받고 싶으시다고 연락 오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좀 더 인간적인 면모를 조금 실수를 오히려 보여도 오히려 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처음 초보 작가로서는 내가 글 쓰면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다. 뭐 그런 내용도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좀 공감이 가는 그런 작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작가가 됐으니까 일단 완벽한 존재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실수를 하는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약간 소통과 인간미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물론 이제 단계가 다르겠지만 저는 처음 시작하신다면 그 모습조차도 너무 다 완벽해지려고 내가 막 글 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벽을 만드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같이 소통하면서 아까처럼 그 뭐 다산북스에서 표지도 얘기했지만 내 개인적으로도 뭐가 좋을까요? 제가 이 챕터를 쓰는데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정말 나의 또 소통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그렇게 좀 다가가면서 그게 SNS 장점이잖아요. 서로 소통하면서 같이 친구들을 늘려나가는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독립출판이나 펀딩으로도 한번 내보실 생각 있으세요? 그럼요. 지금 또 제가 내고 싶은 책들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독립출판의 또 매력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펀딩도 되게 많은 사람들의 또 지지와 응원으로 처음부터 힘을 받아서 낼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이렇게 기성출판사는 한번 루트를 겪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조금은 이해를 하지만 또 독립출판과 펀딩은 또 새로운 저의 도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텀블벅이나 이제 펀딩 사이트에 올라오는 책을 보면은 작가님들이 겪은 진솔한 이야기라든지 맞아요. 뭐 아니면 어떤 뭐 은행원 출신 분에게 저는 은행 경비원입니다 뭐 이런 것처럼 되게 자기 직업의 세계를 솔직하게 드러낸 게 있거든요. 만약에 독립출판이나 펀딩으로 이 책이 나간다 그러면 김가희 작가님의 세계관에서 어느 게 나갈까요?
사실 주제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꼭 독립출판과 펀딩은 아닌데 저는 일단 뭐 아기 교육에 대한 콘텐츠로 하나 좀 준비하는 생각이 있고 또 만약 독립출판에 이런 걸 한다면 또 아기 어떤 동화 이런 작가로서 한번 써보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이 작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글쎄요. 다 정말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작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요즘에는 꼭 내가 책을 내지 않아도 어떤 블로그로 계속 연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정말 나의 어떤 개인 방송을 통해서 나의 이야기를 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되게 즐겨보던 유튜버가 책을 내신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책을 내시면 반대로 SNS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나의 메시지와 어떤 주제가 있다면 이런 사람만 작가다, 이런 사람은 안 될 거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분들이든 내가 어떤 주제가 있다면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케이스와 반대로 이 사람만큼은 작가가 될 수 없을 거야 하고 생각하신 사람이 있나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정말 노력과 의지인 것 같아요. 책을 쓸 때. 그래서 내가 어떤 책을 쓰든 뭐 방송을 하든 이거를 완성하는 것 자체가 큰 것 같아요. 책을 쓰고 안 쓰고의 그 어떤 경계선은요. 그래서 내가 정말 꾸준히 이 책을 완성하기가 어렵다면 작가가 되기가 어렵겠죠. 그 짧은 어떤 내가 단편적인 글은 쓸 수 있지만 하나에 정말 몇백 장이 되는 어떤 책을 완성하기까지는 결국에는 그 노력과 의지로 가능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끈기가 부족하거나 내가 흥미를 조금은 하다가 또 다른 거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책 한 권이 나오기가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분들은 좀 책으로까지 출간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노력과 의지만 있다면 그래도 누구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끝내면 좋겠는데 또 두 가지 질문이 더 들어왔네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출판사에 이제 원고를 보낼 때 그 양식이 있는지라 네. 아니면 그 원고 외에 또 보내야 되는 서류가 있을까요? 네, 물론 투고를 하시기 전에 일단 나의 어떤 원고 이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나의 기본되는 원고가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출간 기획서라는 게 필요해요. 내가 이런 방향으로 내가 출간을 하고 싶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 타깃층과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기획서. 그리고 그런 거 양식에 맞게 잘 이메일을 써야겠죠. 물론 이렇게 좀 정해졌다라는 어떤 투고 양식이 있을 수는 있으나 또 너무 똑같은 그런 투고 양식을 출판사가 또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책 쓰기 분야에 관련된 책도 굉장히 많고 요즘에 인터넷 통해서도 정보가 참 많은데 일단 어떻게 보면 그 원고 쓰기 전에 샘플 한두 장 가지고 이렇게 내시는 분도 있대요. 근데 그런 분들은 출판사가 좋아하진 않는다고 해요. 물론 근데 그 자체가 한두 장도 정말 매력적이고 너무 좋은 내용이라면 연락이 오겠지만 그래도 내가 어떤 좀 준비된 원고 그리고 내가 좀 준비된 어떤 기획서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SNS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출판사 측에서도 좋은 책이나 중요한 게 홍보력이 있느냐 작가가 그거를 되게 크게 보시더라고요. 저도 그때 사실 쓰기가 개설은 했으나 뭐 블로그도 구독자 뭐 이렇게 적었고 친구가 적었고 또 인스타그램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일단 출판사도 왜냐하면 자신들의 어떤 투자를 통해서 만든 책이 얼마나 홍보가 될지를 가늠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래서 아까도 유명세가 있는 분들한테 책을 의뢰하는 경우가 그런 것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먼저 그래서 SNS도 같이 준비해야 되시는 게 좋은 원고이지만 내가 뭐 브런치로든 어떤 SNS를 통해서도 내가 충분히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있고 나는 이러한 홍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를 강조하시면 물론 그게 전부가 되진 않지만 분명히 플러스 효과는 있을 거라고 저 생각을 해요. 인세랑 계약 금액은 혹시 어느 정도가 될까요?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물론 이게 신입 작가나 처음 네. 작가 기본으로 했을 때 한 8% 10%가 가장 좀 기본적인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한 그 정도 수준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판매 부수에 따라서 그 정도 인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받게 되고 물론 이게 저도 그 책을 출간하고 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직인 상태였겠죠. 근데 이제 책을 출간하고 물론 인세로도 수입이 조금은 있죠. 그리고 정말
정말 대형 출판사의 정말 인기 작가들이라면 어마어마하죠. 그거는 몇십만, 몇백만 부가 팔릴 테니까. 근데 요즘은 출판사 시장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요즘은 그런 인기 작가들 뭐 정말 손에 꼽는 분들 제외하고는 많은 작가들이 보통 작가일만 하지 않고 보통 다 원래 주 일이 있으세요. 회사원도 있으시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 일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강연으로 많이 이어졌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학교에서 아이들 강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글쓰기 강의를 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책 자체의 인세로의 수입보다는 그의 부수적인 어떤 강연이나 또 다른 제2의 활동들 그럼 저는 또 인스타그램 통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드는 또 그 외에 어떤 판매나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글을 계속 쓰시고자 한다면 이제 또 정말 경제적인 부분도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이건 인세로만으로 처음에 내가 엄청난 어떤 부수입을 얻어야지라고 시작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글을 쓰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그러면 저처럼 회사를 다니시면서도 충분히 차곡차곡 준비를 하시면서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책을 쓰고 나서도 그 이후를 또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연가로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책 외에도 다른 그 연결되는 그 외에 어떤 뭐 콘텐츠를 또 만드신다든지 여러 가지들을 해서 어떤 명확한 작가로서 직업만으로 유지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사실 많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 이런 새로운 이런 상황 속에서 더 많이 강연의 자리는 줄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글을 계속 써내려가면서도 또 직업으로서 유지하면서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제 긴 시간 동안 저희 직업상점 인터뷰를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도 이렇게 인터뷰 오랜만에 저도 항상 집에서 이렇게 아이를 돌보다가 이렇게 외부 이렇게 나와서 같이 소통할 수 너무 저도 기뻤고 이렇게 많이 또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저희 직업상점 구독자들께 한마디 하시고 이제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려 직업상점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직업에 대해서 특히나 작가 이런 부분은 가려진 부분이 많은데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조금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책을 좀 쓰고자 하시는 분 혹은 관심 있는 분들 오늘부터 하루 1일 글쓰기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직업상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